네, 안녕하세요. 예, 조창익입니다. 두 번째, 1주차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겠네요. 대면 수업이었으면 보통 1주차에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나죠. 근데 이러니까, 예, 여러분들 그냥 끝낼 수는 없고요. 1주차에도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진도를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배울 거 앞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쭉 드렸었고요. 가장 먼저 이제 각도 측정에 관한 이슈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 각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도라는 것은 먼저 좀 말씀드리면 각도라는 건 원을 원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을 가지고 각도가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두 가지를 사용하죠. 라디안하고 그다음에 디그리. 예, 그쵸. 라디안하고 디그리 죄송합니다.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사용하고 혹은 디그리라는 각도를 사용합니다. 라디안 같은 경우는 원을 원기라 했으니까 원을 2등분하면 그게 라디안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그리는 360등분을 하게 되면 디그리.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거. 예, 그런 거에 대한 각도가 되시겠죠. 그래서 각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도 게이지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게이지 블럭하고 똑같이 각도를 측정하는 게이지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 게이지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써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도기, 여러분들 각도 측정할 때 당연히 다들 각도기 써보잖아요. 그래서 각도기인데 그냥 각도기 아니고 기계적 각도기입니다. 우리 기계 쪽에서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각도기인데 위에 사진에 보시면은 예, 저 사진에 보시는 조금 잘렸네요. 예, 저게 이제 각도 정규라고 부르는 기계적 각도기 뭐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1주차 두 번째 영상 주제는 기계적 각도기하고 각도 게이지 블록 그리고 각도의 정의 이렇게 세 가지가 주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각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도는 이제 원주를 분할을 하는 거죠. 우리 1라디안이라는 거 예전에 학교 다니시면서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죠. 예,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시면서 라디안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1라디안이라는 것은 이럴 경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S죠. S는 R에다가 세타를 곱한 것 같다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죠. S라는 게 호의 길이고 R이 반지름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세타가 각도, 라디안으로 표현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야 될 때, 그러니까 각도를 무언가 값들에다가 곱해서 뭔가를 하거나 막 그래야 될 경우에는 우리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많이 하죠. 라디안, 파이 라디안, 뭐 2파이 원에 둘레, 한 둘레, 한 둘레는 2파이 라디안. 원을 한 바퀴를 삥 돌으면은 그게 2파이 라디안 6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1라디안짜리가 대략 6개 좀 넘게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도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 중에 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아베이 원리 할 때였나요? 아베이 원리를 할 때 기울어진 오차 계산했을 때 라디안 이렇게 했었죠. 기울어진 오차 이 원값은 h에다 세타 혹은 2분의 1 l 세타 제곱 뭐 자리 오차냐 기울어진 오차냐 이게 원이었고 이게 2였던 것 같은데 예, 여튼 이때 여기다 계산을 했을 때 예, 세타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호도법, 60진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도분초하는 도.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예,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예, 그래서 뭐 1라디안이 몇 도냐 혹은 1도가 몇 라디안이냐 뭐 1도는 그러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뭐 그런 얘기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스테라디안 사용하진 않아요. 스테라디안, 그냥 라디안은 2D고요. 스테라디안은 3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이죠. 면이에요. 그 꼭지점으로 그 공의 중심에 있는 입체각도다, 입체각이다. 그래서 원뿔각입니다. 얘는 원뿔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러한 것을 스테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측정 쪽에서는 스테라디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측정할 때 라디안으로 측정하지도 않아요. 사실 라디안은 계산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수학적 계산. 물론 아주 미소각도는 라디안으로 나옵니다. 아주 미소각도. 뭐 뒤에 있는 오토콜리메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수준기 정도, 라디안 수준기라든가 오토콜리메이터, 얘네들에서는 라디안의 개념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라디안의 개념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평면각이죠. 원을 기준으로 정의한 각도인데요. 원의 둘레를 나누는 건데, 평면각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60진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도라고 표현하는, 디그리라고 표현하는 거요. 360등분을 하죠. 60진법에서는 원의 둘레를 360등분을 하게 됩니다. 라디안은 2등분 한다라는데 2파이가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2등분이라기보다는 2파이로 맞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좀 전 페이지, 이 전 페이지에서도 표현을 해드렸듯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레이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10진법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대 동양천문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두 개 라디안하고 60진법만 가지고 했을 때 파이 라디안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180도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라디안은 몇 도냐? 1라디안은 67점 몇 도 나올 거예요. 뭐 그거야 계산기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계산기로 좀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잠깐만 이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 뒤쪽에 또 있지. 예, 180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1도 같은 경우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면 3.14 180 나누니까 0.017. 오, 이상하다. 17이었나? 맞네. 174네요. 그래서 0.017 라디안 정도. 요게 1도가 되실 겁니다. 자, 제가 60진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0진법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도, 분, 초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원주를 60등분해서 그 각을 1도로 정의를 내리고 그걸 다시 60으로 나누면은 1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60으로 나누면 1초가 돼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1.25도다. 예, 소수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31도죠. 31도 몇 분, 몇 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는 여러분들 뭐 편하신 대로 하는데 우리 보통 측정 쪽에서는 도분초로 표현을 많이 해요. 측정기들도 도분초로 측정이 되는 측정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수점으로 측정이 되는 것보다는 도분초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1도는 60분이에요. 그리고 1분은 60초입니다. 그러면은 1도는 60분이고 3600초가 되죠. 60 곱하기 60이니까.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1.25도, 31.25도다. 이거는 과연 몇 분, 몇 초일까를 계산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러한 버튼이 있어요. 이거 굳이 여러분들 계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계산기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31.25도다라고 써 있으면 그거를 요 버튼을 그냥 눌러 주시면은 그게 도분초로 바뀔 겁니다. 잠시만요. 31도 15분 나오네요. 자, 이거는 31도 15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도분초로 바꾸는 요 버튼 계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기에 있는 이 버튼 이용하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55.55. 예, 55도 33분이네요. 자, 여튼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자,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었어요. 그래서 0.017 라디안이었습니다. 그러면 1분은 얘를 다시 얼마로 60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1분은 그러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은 1도니까 60분의 1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쟤를 60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걸 다시 60으로 나누시면 0.00029 라디안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60분의 1로 하면은 1초가 되겠죠. 1초는 그러면 180분의 파이 곱하기 60분의 1 곱하기 다시 6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냐면 0.1, 2, 3, 4, 5에다가 48 라디안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은데요. 0.00029 라디안, 이제 1분이죠. 1분은 그러면 0.03개 붙이시고 3 라디안 3개 붙이고요. 그다음에 1초는요. 5개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 라디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조금 편하실 거예요. 뒤쪽에 수증기라든가 오토콜리메이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러한 방법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외우고 계시면은 나중에 계산기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하나 한 가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도분초를 소수점으로 바꾸는 거, 소수점을 다시 도분초로 바꾸는 것들 계산기로 한번 계산 연습 좀 해보세요. 자, 원에 대한 얘기인데, 원은 그냥 원이 원기입니다. 원기라는 거는 그 표준이죠. 원초적인 표준을 원기라고 해요. 질량에 대한 원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원기도 있고 시간에 대한 원기도 있습니다. 시간의 정의 1초는 뭐를 1초로 정의를 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원기 혹은 정의, 질량도 누가 있어요. 이 질량을 원기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팁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관례가 아닙니다. 아니야 시리아 그거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 죄송해요. 자, 원은 그런 게 원기인데, 그러니까 다시요. 원이라는 거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으면은 이 동그라미 자체가 그냥 원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재현이 가능하고요. 특별한 원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각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원이에요. 자, 실용적인 목적에서 각도 기준기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각도를 측정을 할 때 팽창에 대한 영향이 적어요. 온도에 의한 영향이 적습니다. 선팽창 창에 의한 오차가 작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도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난다 했을 때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요 이렇게 보통 커져요. 그러니까 선팽창을 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선팽창이 일어납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결국 이 각도는 변화가 없죠, 거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온도에 의한 영향이 적게 되고요.
대부분 측정에서 오차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측정 범위에 무관하고요. 대소 구분이 어렵고 여러 구간 반복 측정에서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된다. 뭐 이러한 특징들인데 크게 중요한 특징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도를 측정하는 측정기 간단하게 두 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게이지 블록하고 각도 게이지입니다. 자, 가장 먼저 게이지 블록하고 죄송합니다. 게이지 블록하고 그다음에 각도 정규 기계적 각도계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각도 게이지 블록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슨식 각도기가 있고요. 뒤쪽에 나올 텐데 NPL식 각도기가 있어요. 각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는 게 요한슨식 각도 게이지고요. 이 요한슨식 각도 게이지는 사실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뭐 보시면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게이지 블록 보신 거랑 비슷하죠. 게이지 블록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게이지 블록은 사각형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각도들이 나와져 있잖아요. 예, 길이가 50mm, 폭이 19mm, 두께가 2mm, 잠깐 별표. 당금질 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얇으네요. 2mm니까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단독 게이지 블록의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초까지 정밀도가 되게 정밀하네요. 12초면은 상당히 정밀한 거죠. 그다음에 조합을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4초까지 정밀도가 2배로 증가하네요. 안 좋아지는 거죠. 2배만큼 더 정밀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조합을 했을 때 우리 게이지 블록이라는 거는 무언가 정확한 치수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 필요한 치수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걸 조합을 했을 때는 정밀도가 안 좋아집니다. 자, 0에서 10도, 350에서 360도 범위에서는 1도 간격으로 조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각도는 만들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외의 범위는 5분 간격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 불편함 때문에 최근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각도 게이지 블록. 이 각도 게이지 블록은요. 잠시만요. 49개조 짜리가 있고요. 요한슨식 각도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49개조짜리가 있어요. 아니면은 85개조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49개, 그러니까 45개, 49개로 이렇게 49개의 게이지 블록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85개의 게이지 블록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MPA식 각도 게이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MPA식 각도 게이지 블록입니다. 90 곱하기 16mm 당금질 강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게이지 블록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는 그 게이지 블록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착해서 조합이 가능하고요. 게이지면은 요 게이지 면들이 반사면입니다. 그래서 반사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거 얘 12조예요. 12개요. 12개 가지고 조합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조합을 했을 때 정밀도는 2에서 3초 상당히 정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슨식 같은 경우 12초 조합하면 24초 의 정밀도를 갖는데요. MPA식은 12개 가지고도 2에서 3초의 정밀도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을까? 요한슨식 각도 게이지 블록 같은 경우는 뭐 개수도 많고요. 49개조나 85개조니까요.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조합했을 때 정밀도도 24초 꽤 플러스 마이너스 24초 꽤 정밀도가 높다라고 보면 높겠지만 MPA식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거죠. MPA식은 12개조만 가지고도 2에서 3초 내의 정밀도를 가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MPA식을 사용하겠죠. 누가 요한슨식을 쓰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느냐?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짐작이 갔을 거예요. 요한슨식 게이지 블록하고 MPA식 각도 게이지 블록 봤을 때 뭐가 가장 다른가요? 당연히 MPA식이 있어 보이죠. 더 좋아 보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이제 요한슨식은 옛날 거고 MPA식은 요즘 거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두께예요.
두께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두께가 얘는 두껍죠. 얘는 두께가 2mm라 했잖아요. 얇아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점. 자, 게이지 블럭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게이지 블럭끼리 붙는 거지. 자기네끼리 밀착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MPA식은 밀착해서 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두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사면으로 사용할 정도로 표면도 아주 매끄러우니까 진공에 의해서 밀착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어때요? 얘는 두께도 얇죠. 그래서 문제점은 밀착되지 않습니다. 부착이 되지 않는 거야. 지들끼리 알아서 붙지 않아요. 붙여서 써야 되는데, 붙여서 조합을 해야 되는데, 조합을 할 때는 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을 할 때는 조합 시에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홀더가 필요합니다. 이게 귀찮은 거지. 이게 귀찮아서. 그리고 이 홀더 때문에 정밀도가 낮아져서, 안 좋아져서, 그래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요한슨식 게이지 블록을 왜 요즘엔 쓰지 않을까? 뭐 다양한 안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다? 밀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을 할 때 별도의 홀더가 필요하다. 하지만 MPA식은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잠깐 MPA식 각도 게이지 블록 구경 좀 해볼까요? 예. 예, 별건 아니고요. 그냥 MPA식 각도 게이지 블록 하나씩 들어보면서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두껍죠? 꽤 두껍고, 예, 지금 이거 사각형 아닙니다. 경사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거울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반짝반짝이죠. 그리고 이 아저씨 지금 잘못되고 있죠. 손으로 이렇게 막 잡고 있어. 이렇게 게이지 블록, 각도 게이지 블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면은 안 됩니다. 좀 기다라는 거죠. 그 사각형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직사각형으로 보일 텐데 여러분들 눈에는 아니고 이거 다 각도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게이지 블록이에요. 자, 이렇게 봤고요. 다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각도 게이지 블록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계적 각도 측정기인데요. 기계적 각도 측정기 우리가 이것을 기계적 각도기라고도 하고요. 기계적 각도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각도 정규라고도 해요. 각도 정규. 정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요. 일본어스럽죠. 예, 일본에서 온 말이고요. 맞는 각도기라고도 합니다. 이 부르는 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이런 것들이 다들 기계적 각도기 혹은 각도 정규 혹은 맞는 각도기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간단해 보이는데 뭐 어떤 것들을 사용하든지 다 비슷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읽는 원리랑 동일하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어미자 본척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아들자입니다. 그래서 어미자하고 아들자 사이에 눈금 읽는 법으로 얘들을 조합을 해서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본척이 어미자죠. 본척 23도를 아들자가 부척이 몇 등분하냐 하면 12등분하는 그러한 각도 측정기, 그동안 기계적 각도기가 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 원리 이용하는. 자, 얘는 몇 분까지 측정할 수 있냐 하면은 분해능이 5분까지 가능합니다. 5분까지 측정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본척 23도가 아니라 19도예요. 이것을 부척이 몇 등분하냐 하면 더 크게 잘라 20등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분해능이 얼마까지 하냐면은 3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버니어 캘리퍼스 있는 원리랑 동일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슬리브하고 딤블룸금 있죠? 얘 마이크로미터와 동일한 원리로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디지털 각도기가 가장 좋겠죠, 당연히. 예, 그냥 읽어주면 되니까. 자, 보시면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랑 동일한 방법으로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측정기들은 뭐다? 지시 측정기죠. 측정기의 원리에서 지시 측정기 안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 각도 측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이번 단원 배우신 것들 뭐 짧았지만 각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각도의 정의 라디안, 스테라디안, 그 다음에 평면가에서 60진법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 라디안하고 60진법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0진법은 다시 도분초로 나가는 건데 뭐 60으로 나눠서 다시 60으로 나눠서 초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기에서 요거 한번 꼭 찾아보세요. 도를 분이나 초로 나눠주는 것들 요 버튼 한번 꼭꼭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연습해 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1도가 0.017 1분은 0 3개 3 1초는 0 5개 5 이건 다음에 수증기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자, 각도 게이지 블록 두 가지 요한슨식하고 MPA식인데 요즘엔 MPA식 쓴다 그랬어요. MPA식을 쓰는 이유는 모두 개수도 적고 반사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정밀도도 더 높고 게다가 밀착이 가능하다. 요한슨식은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할 때 별도로 홀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적 각도기, 각도 정규 맞는 각도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주에도 수업을 했어요. 죄송해요. 첫 주에도 수업을 하게 됐는데 첫 주 2021학년도 2학기네요. 첫 주 수업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노트 길게 다 적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어쨌든 간에 러닝노트에 정리해서 러닝노트 뭐 많이 적었다고 점수 잘 주는 건 아니에요. 썼다 안 썼다가 더 중요합니다. 러닝노트를 제출했다 안 했다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러닝노트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항상 러닝노트는 주말까지입니다. 일요일 저녁까지 러닝노트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